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안보수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호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보안의 키워드에 관련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기업이고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신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강석현 대표님과 한랩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뵈면서 제가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발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이제 아무래도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소개하고요. 이제 저희가 기술보다는 어떤 우리의 기술들이 결국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우리 사회를, 우리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현재 국민대에서 BK 사업단장을 맡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한국암호포럼 의장,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방사청의 특화센터라는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현재 한국정보보학회 회장을 올 한 해 맡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면 제가 그동안 한참의 기간 동안 해오던 이제 연구 과제, 개발 과제들에 대한 주요 포인트입니다. 3G 때부터 4G, 5G, 지금 현재 6G, 또 여러 가지 군에 관련되는 연구 과제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논문을 쓰는 일도 맞지만 논문보다도 저한테 더 중요했던 거는 논문 다음이 무엇인가, 결국 상용화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제품을 만들고 뭔가 기기를 만들어서 직접 현장에서 적용이 돼서 안정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를 보고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많은 실제 장비들을 만들어 보고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것까지를 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양자라는 이슈가 워낙 많아서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주로 양자 보안에 관련된 많은 특허들을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고요. 실제 여러 곳에서, 국내 여러 곳에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본 기술과 실제 장비들을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한전이 됐던 철도청이 됐던 또는 정수장, 가압장, 군부대에 많이 납품을 해보면서 느끼는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교육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지식을 가르칠 거냐, 뭔가 융합을 가르칠 거냐, 창의를 가르칠 거냐, 사실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화면의 왼쪽에 노란색을 보시면 올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주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인공지능을 해야 된다, 5G, 6G를 해야 된다, 양자를 해야 된다, 사이버 보안을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하나의 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AI 보안은 누가 할 것이며 5G, 6G 보안은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럼 또 사이버 보안에서 지향하는 보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보안이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인공지능 보안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5G, 6G, 양자, 또 심지어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포럼에서 보면 우주 보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하시는 분들이 우주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보안이 있고 나중에 그거를 융합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안하시는 분들은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와서 많은 용어들이 GRC니 ESG니 해서 어떤 사회, 기업,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기 위해서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이고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보증해 줌으로써 그 조직과 사회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냐 하는 거죠. 결국 맨 위에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지속 가능성도 좋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상한 재료를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것을 얼마만큼 보증해 줄 거냐, 그게 보안이 가야 될 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다른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예전부터 5G, 6G 우리가 통신의 강국이고 또 스마트폰 제조의 강국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 왼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3GPP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지금 5G 또 조만간 6G에 대한 표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결국 그 생태계에는 사실 뭐 통신사도 관여하고요, 또 제조사, 또 서비스, 위성, 장비 제조, 통신공학 등등등의 많은 어떤 주체들이 결국은 5G, 6G에 관여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양자 보안을 예를 들어 보면 뭐 퀀텀 컴퓨터든 또는 양자 키분배든 또는 양자 내성 암호 또는 양자 난수 발생기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세계적인 기술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선 우리 주변의 양자역학의 전문가 또 암호 장비의 시험 전문가, 평가 또 이걸 만들어내는 공학자 등등등 많은 파란색의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들이 만들어내는 기술, 연구하고 있는 기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죠. 결국 고객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술만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는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기술만 보고 가기 때문에 논문 잘 쓰고 뭐 특허 많이 내고 모든 거 다 만들어내지만 정작 그들은 고객이 누군지를 모르고 개발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공이라는 고객을 정해놓고 그 고객이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건데 많은 기술 개발자들은 기술을 위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객은 신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고객이 만족하는 기술 그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있는 또는 녹색으로 있는 양쪽에서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관련되는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시고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들 머릿속에는 과연 고객이 누군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간단한 예입니다. 이미 이제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맨 위에 관련된 출처가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퀄컴, 그다음에 여러 업체들이 5G 드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난 6월달에 이제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5G 특화망이라든가 여러 보안 링크, 또 철저한 암호 기술, 뭐 이런 내용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안 링크 암호화,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개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밑에 있는 퀘스천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가장 현재 뜨거운 이슈인 5G에 대한 특화망, 또 보안 링크 등등등의 많은 보안 기술이 있지만 정작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과연 3GPP 표준을 만드시는 분들인지, 이 통사인지, 아니면 연구자들인지, 아니면 군인지 공공인지, 결국 여기서 원하는 거는 결국 이런 기술이 나오면 이거의 수요자나 고객은 군이거나 공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원하는 보안을 연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한테 혁신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결국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네이버에 보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적었습니다. 남의 일은 아니고요. 저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제가 84년에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수학을 시작을 했고, 저 밑에 있는 노란색은 현재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개발하고 있는 뭐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입니다. 수학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뭐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만 가지고 될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고객은 수학을 원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고객은 본인이 원하는 입맛에 만족되는 뭔가를 원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저 자신 스스로 수학의 틀에서 벗어나서 여기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개발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지난 뭐 20여 년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의 기술, 하나의 어떤 솔루션만 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느냐, 결국 통합이 돼야 되고, 통합이라는 말을 다시 그린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과 역량의 결합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저희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창의적 교육을 해야 된다, 융합 교육을 해야 된다, 융합 보완을 해야 된다, 창의적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도대체 창의는 뭐고 융합은 뭐냐? 저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직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는 거는 일단 제 손에 하나가 있습니다. 1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2를 만들고 또 더하면 3도 만들고요. 곱하면 6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면 그 다음 것을 만드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융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5년 후, 10년 후, 2040년, 2050년을 위한 기술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스테이터스로서 지금은 우리가 1도 갖고 있고 2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융합하면 어떠한 정수도 양의 정수를 다 만들어낼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2025년, 2030년 6G라는 양자라는 우주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1을 가지고 있는지 0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0에서 1을 만드는 것은 0은 아무리 더해도 0은 아무리 곱해도 0은 아무리 용을 써도 절대 1이 될 수 없습니다. 방법은 결국 창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우리의 스코프를 5년, 10년 후를 보고 0에서 1을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업은 당장에 우리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히 융합이 필요하지만 또 많은 연구자들한테는 창의가 필요한데, 결국 거기서 말하는 창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타겟은 고객입니다. 시장과 고객을 놓고서 창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 항상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는 0에서 1을 만들고 있는 건지 1에서 2를 만들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 정확하게 10년 전입니다. 날짜가 2012년 6월 20일로 되어 있거든요. 10년 전에 이제 이게 당시 직영부 고시로 올라왔고, 여기에 보면 지능형 전력망에 보안 조치를 해야 된다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도 있지만 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많은 이제 딜레마가 뭐였냐면, 이걸 원하는 분이 한전인지 당시 어떤 정부 부처인지 산업부인지 아니면 기술 개발자들인지 아니면 기업인지, 이게 사실 굉장히 불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년이 지나도 실제 생각보다는 시장의 규모가 많이 커지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5G 보안 표준에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회색 그림은 5G, 3GPP 표준에 있는 보안 중에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보안 기업이 과연 5G 보안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저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통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면 과연 5G 보안, 6G 보안도 아마 조만간 저런 그림이 나오게 될 텐데요. 과연 우리는 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는 그런 그림을 위해서 뭔가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굉장히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이, 우리는 5G 보안, 6G 보안이라는 것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연구 개발의 어떤 그 주체가 보안 기업이냐, 우리의 보안 기업이냐, 이거는 이동통신사가 할 일이냐. 만약에 이동통신사가 할 일이라면 아마도 보안 기업은 5G 보안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5G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지금 5G에 있는 대표적인 암호 기술 중에 하나가 저기 있는 이제 수피라고 하는 저것을 처리하기 위한 타원 곡선 암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조만간 이 타원 곡선이 위험에 빠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누가 내놓을 거냐는 거죠. 보안 기업이, 통신사가. 5G에 들어오면서 코아망에 처음으로 이 공개키 암호가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IPsek이고요. 근데 거기 들어있는 많은 공개키 암호들, 여기 나와 있는 DPL만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암호들이 굉장한 위협에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도래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과연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 한다는 얘기 자체가 결국은 새로운 고민인 것이고요. 6G 보안도 개념적으로 비슷합니다. 지금 아직 6G 보안 표준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인 겁니다. 아직 시장이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달려들어야 되는데, 이때 우리라는 게 누구냐는 거죠. 과연 여기 계시는 보안 기업인지, 연구자들인지, 통신사인지, 아니면 이걸 가져다 쓰시려고 하는 공공이나 군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모든 어떤 종합적인 연구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 6G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지만, 예를 들어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6G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많은 외국계 기업들은 이미 6G망에서의 보안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큰 질문이라고 한다면 저기 맨 위에 있는 글자입니다. 6G의 우리가 6G를 향해 표방하고 있는 것은 상시적 보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자율 보안에 대한 내재화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하고 저희 연구진이 얘기하고 있고 에트리나 이런 기관들과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과연 이것을 연구소와 학교만 할 일이 아니고 관련되는 기업, 그게 통신사일지 우리나라의 보안 기업일지,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실질적인 퀘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2025년, 2028년, 2030년 이후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6G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 관련되는 정보 보안은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양자 내성 암호의 등장입니다. 이 관련된 기사를 양쪽을 보시면 왼쪽에서는 이 기술은 앞으로 뭐 거의 1,000조 년 동안 안전한 암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기사들은 이미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이나 주요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학교나 연구소들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연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이거죠. 양자 내성 암호는 우리의 할 일이 아니다, 할 일이다. 만약에 2025년, 2030년에 양자 내성 암호가 보편화된다면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보안 기업은 어떻게 거기서 마켓을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양자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양자 보안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게 뭐냐?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양자 컴퓨터인데 죄송하지만 저도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흰색으로 칠했고요. 저와 그나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노란색 세 개입니다. 하나가 양자 내성 암호고요, 하나가 양자 암호 통신, 하나가 양자 난수 발생기입니다. 덩치로 보면 첫 번째 소개됐던 게 제일 덩치가 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기업이 또는 우리 연구하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 어디다 먼저 선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현재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은 4번입니다. 덩치가 제일 작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게다가 더 좋은 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무이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별로 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양자 암호 통신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요. 양자 내성 암호는 말대로 암호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어떤 양자 역학적인 성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양자 내성 암호는 그냥 암호 논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오른쪽 끝에 있는 별표의 모양은 현재 제가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역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단 잘하는 것부터 먼저 잘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과연 우리 기업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할 때 과연 이거를 가져다 쓰실 분이 누군지 그분의 고객의 어떤 이제 컨텐츠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생겨 있는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조금 만드는 거는 아마 현실적으로 좀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고요. 양자 QKD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의 시대고 이걸 얘기하시는 대형 통신사들이 많이 계시지만 과연 우리나라 기업은, 이 보안 기업은 과연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미래에 이런 것들이 보편화가 된다면 현재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어떤 연구 개발을 하시는 많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한 챌린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제 정부도 양자 암호 통신 장비에 대한 개념도 앞으로 평가 인증을, 시험 인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지지난달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제품군이나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우리는 저와 같은 연구 개발을 할 때 이거를 가져다 쓰시는 최종 사용자, 예를 든다면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의 어떤 역할이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많은 디바이스들은 저희가 이제 일부 사온 것도 있고 직접 개발한 것도 있고 이러한 실제 암호 통신 장비들입니다. 이런 통신 장비들을 국민대와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아직 그건 나중에 이제 아마 저희가 10월쯤에 이 실제 이 시스템 이 전체 망을 개통을 하면 아마 그때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사이에 SKT와 QKD를 이용해서 QKD망을 연결해서 녹색을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국민대 전체는 5G로 묶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가 컨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기업이 좀 거의 조금은 전무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SKT의 큰 도움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장이 오고 새로운 기술이 온다면 결국 이제 우리가 산학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보안 기업들이 많은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안을 하다 보면 뭐 가장 비근한 예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비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안타깝게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도 코비드를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사회적인 인프라는 나머지 그림들과 같습니다. 저 보이지도 않는 콩알만한 녀석이 이 우리 사회 어딘가에 계속 돌아다닌다면 그걸 잡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보안 기업이 저 전체를 다 막아낼 수 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3GPP의 5G, 6G 보안의 표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보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20년 전부터 3GPP의 3G 때부터 보안 표준에 들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거의 저희가 얼추 낸 통계만 해도 83%가 보안입니다. 그 중에 암호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과연 우리는 5G 보안, 6G 보안을 얘기를 하면서 과연 암호 기술을 제대로 연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국내 보안 기업이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체 표준에서는 대략 80여 % 이상이 암호 기술입니다. 굉장히 좀 언밸런스하다는 거죠.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5G 보안을 해야 된다, 6G 보안을 해야 된다, 양자 보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관련되는 우리나라 정보 보안 기업이 과연 이제 충분히 많은지는 저도 좀 고민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이 화면 왼쪽 위에 보시면 두 개의 어떤 박스가 있는데 저거 하나는 이제 군에서 만들어 주신 거고요. 하나는 키사가 공개한 겁니다. 드론에 관련되는 보안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그렸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드론 시장이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인 건 맞습니다. 특히 군이라든가 공공에서의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과연 거기에 우리 보안 기업은 얼마나 가고 있는 건지, 이유가 뭘까? 시장이 작아서인지 관련되는 연구를 안 해서인지 굉장히 좀 저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되게 많고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현재 어떤 그 패러다임의 약간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미국의 NSA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양자 보안이라고 매일 얘기하고 있는 QKD나 PQC에 대한 얘기를 작년도 홈페이지에 기록해 준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이 양자,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양자 보안에 대해서 이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적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걸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술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첨단의 기술이고 아마도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아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일 수도 있는데 단점은 기술적으로 너무 난이도, 그러니까 이 완성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미국 NSA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혹시 우리나라 보안 기업이 QKD나 PQC에 대한 뭔가를 새로운 사업을 간다라면 열심히 개발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객이 NSA가 동의할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목표치를 기술 개발이 아닌 고객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들어서 올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QIS라고 해서 이 퀀텀에 대한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를 반드시 모든 연방 정부에서 대비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앞으로도 3년, 5년, 10년 후에는 아마도 양자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안 업계의 새로운 어떤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조금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해봐서 이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 뭐 이제 결론에 거의 다가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에 뭐 하느냐, 나는 ICT에서 보안을 한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하느냐, 나는 AI 보안을 한다. 이렇게 ICT라는 용어는 굉장히 이제 구식의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ICT는 뭐고 AI는 뭐길래 그 둘의 차이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ICT는 그때 필요했던 거는 컴퓨팅 네트워크라든가 내가 IT를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IT를 잘 알고 보안을 잘 알면 거기서의 전문가가 됐다. 이게 ICT라고 하는 분야의 특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I는 뭐냐? AI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스페셜리스트도 중요하지만 거기서의 생명은 데이터입니다. 결국 AI 보안의 생명은 데이터이고요. 그럼 데이터를 얻어내고 고객의 데이터를 내가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져와서 분석하고 그 결과치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개발자가 고객의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를 분석하는 어떤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그 분석해서 뭐 할 거냐 이거죠. 고객이 원하는 값을 뽑아줘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한테 뭐가 더 필요하냐, ICT 전문가가 필요하냐, AI 전문가가 필요하냐, 정답은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맨 밑에 써 있는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보고, 이유는 뭐냐? 그만큼 시장이 있습니다. 군이라고 하는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고요. 그거를 단순히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군은 우리의 안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될 데이터고 반드시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지켜야 될 곳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AI가 필요한 것이고 등등등이 진행이 되는데 과연 우리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군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맨 밑에 있는 도메인 날리지, 군에 계시는 분, 공공에 계시는 분, 고객사에 계시는 분이 AI는 그분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결과치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AI가 누군가에는 목표인지, 개발자나 연구자들한테는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한테는 AI는 도구입니다. 우리 조직의 빅데이터, 우리 조직이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주기 위해서 AI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맨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에 보시면 과연 우리는 보안을 설명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고객이에요. 안타깝게도 고객은 우리만큼의 보안적인 어떤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의 보안을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보안이 아니면 제가 보기엔 조금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안이라고 하는 건 보여야 되지만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고객은 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보안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그 행정명령을 또 내놓았습니다. 9월 14일 날 행정명령을 내놓으셨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맨 위에 있는 레귤레이션입니다. 결국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규정인 것이고요. 그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좋은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논문 아무리 잘 써봐야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은 뭐냐, 결국 고객이 원하는 레귤레이션이 됐던 뭐가 됐던 고객의 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저희 이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특성상 기술을 많이 배웁니다. 뭐 간단하게 선형대수부터 시작해서 뭐 암호 이론이라든가 개발까지를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기술은 전체 우선순위에서 맨 꽁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생들이 나가서 뭔가 기업이나 어떤 공공기관에 가서 뭔가를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우리는 기술을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기술은 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나서 이것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많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25년, 30년 6G와 양자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패러다임은 맨 마지막 줄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는 R&D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심지어 저도 국가의 R&D 과제를 수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업의 R&D 과제를 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딸 때는 연구개발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따고 나면 저희는 연구를 한다고 하지 절대 개발한단 말을 안 합니다. 그럼 개발은 누가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마도 저희가 뭐 저 자신도 물론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적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R과 D를 좀 분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하는 사람과 개발하는 사람, 개발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개발을 해야 결국 우리가 써먹을 거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지 연구를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순서는 연구를 해야 되거나 개발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얘기는 이제 결국 우리가 미래의 정보 보안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기술을 위해서 시장을 볼 것인지 시장을 위해서 기술을 볼 것인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연구자분들이나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저는 정답은 맨 끝에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위한, 고객을 위한 기술 개발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어떤 시간을 갖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공격자가 공격을 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사막에서 또는 정글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사자보다 더 열심히 뛰면 됩니다. 사자보다 더 빨리 뛰면 되는 겁니다. 왜 공격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이 뛰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정보 보안의 핵심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보 보안의 기술, 외국에서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옆자리에서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인력입니다. 우리가 외국인 인력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분야가 정보 보안입니다. 우리 스스로 키워야 되고 우리 기업, 우리 사회가 키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제품입니다. 우리가 정보 보안 제품을 함부로 도입 못하는 이유는 공급망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에 우리 사람이 우리 기술을 써서 만든 정보 보안 제품이 결국 시장에서의 필요한 미래 정보 보안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